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도전으로 정의하면서 신냉전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고 나토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한 우리.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과연 어느 곳에 서게 된 걸까요? 권희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이번 회의를 통해서요, 나토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 네, 그렇죠. 이건 전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도의 유럽 군사 동맹이었던 나토가요. 이번에 중국을 도전으로 지목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지구적인 미국의 어떤 군사 동맹으로서의 성격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롯해서 일본, 호주 같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끌어들인 거고요. 네. 중국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발을 했죠.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는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 이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를 분명하게 결정을 한 거죠. 네, 말씀하신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네. 조만간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밝히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해도 부인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문제는 우리는 다른 파트너국들하고는 사정이 좀 많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자, 우선 일본을 보면요. 일본은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이걸 핑계로 군사력을 더욱 키우고 싶어 하죠. 자, 호주는요. 최근 중국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남중국해부터 시작되는 바다에서의 어떤 중국의 예. 군사적인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요. 네. 자,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최근에 그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해군 전력에 예. 대응할 필요가 좀 절실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수출의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해외 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게다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자, 한미일 대 북중로의 어떤 그 대립 구도가 네. 굳어지면서 북한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려질 수 있다 이런 예. 우려도 나옵니다. 자, 미국의 편을 들면서도요. 동시에 미국과 다투는 중국과 잘 지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 거죠. 네, 게다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네. 부분도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복원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입니다. 그렇죠. 자, 일본 기시다 총리는요.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자, 일본은 5년 내로요. 방위비를 GDP 1%에서 2%까지 2배로 늘릴 계획인데요. 그러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일본의 방위비 지출이 세계 3위가 되면서요. 네, 단숨에 엄청난 군사대국으로 뛰어오르게 되죠. 그렇군요. 자, 우리로서는요.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는 걸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사실상 그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과제도 다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문제 전문으로 취재하는 권희진 기자였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기간에 나온 대통령 경제수석의 이른바 탈중국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 정말 내리막인 상황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지난 20년간 흐름을 보면요. 2000년엔 금액으로 약 24조 원, 전체 수출액 가운데선 10.7%를 차지해 미국,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그 뒤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018년엔 210조 원, 수출 비중은 26.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9, 20년, 2년 연속 줄었다가 다시 지난해엔 211조 원으로 늘어 상승세는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간다는 말은 통계상으론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승세가 꺾였던 2년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당연히 우리 수출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수출 교류도 줄어드는 거죠. 수출뿐 아니라 수입까지 합한 전체 교역 규모를 보면요. 수입액은 2018년 138조 원에서 지난해 180조 원으로 늘었고 수입 의존도는 19.9%에서 24.3%로 커졌습니다.
수출입을 합하면 사상 최대 규모로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경제수석의 발언은 요소수 부족 사태로 상징되는 중국 무역 의존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국이 이른바 쌍순환을 내세우며 갈수록 내수를 확대하고 있으니 앞으로 무역 대상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도 성장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처럼 중국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서술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수석의 발언 이후 나온 기사 제목들입니다. 제2 한한령, 제2 사드 사태. 이런 우려는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 갈수록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발언의 무게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자, 이해인 특파원.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유럽의 러시아뿐 아니라 지금 아시아의 중국까지 견제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중국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공식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중국 외교부 공식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자오리젠 대변인은 나토는 미국의 패권 유지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면서 이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 진영 대결을 하려는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中国的发展是全世界的机遇，不是任何人的挑战。北约立即停止散播针对中方的不实之词和挑衅言论。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또 다른 나토를 아시아에 만들려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석하면서 이 나토가 유럽을 넘어 아시아로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겠죠. 중국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거 가지고 한중 관계가 악화될 거라는 경고가 나온다면서요? 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이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아시아 지역의 외교적 독립성을 해치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일본보다는 반중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미국과 나토의 간섭에 협력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을 직접 지목해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신수아 기자의 보도에 나온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그 후속 조치에 따라서는 한중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참여에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불만과 함께 직접적인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자, 이해인 특파원. 자,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칠고 또 매우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그 대중국 포위망 강화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한 배를 탄 일본과는 중국 견제를 더욱 강화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한국까지 이번 기회에 새로 끌어들여 중국을 고립시키려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을 향해서는 바로 직접적인 경고도 날렸습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어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에서 분열을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왕이 외교부장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중국의 불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사드 때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도 중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네, 결국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지난 1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는데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보단 완곡하지만 결국 맥락은 같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안을 계기로 출범하는 IPEF에 우리도 참여하는데 사드 배치 때처럼 중국이 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세게 자극하기보다는 미국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데 중국이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이런 우려와 압박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이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IPEF 8개 참여국 중 한국만 꼭 집어서 그러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